네, 대박나박에서님이 서울 쪽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집들이 겸 제가 대박나박에서 인터뷰하러 가면서 그래도 첫 방문이니까 뭐가 좋을까요? 사모님 꽃을 좋아하시려나? 아무래도 사모님이 꽃을 좋아할 것 같으니까 또 꽃 선물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가을에 국화니까 국화를 사가도록 할게요. 고기 선물이 좋을까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 낫겠죠? 아니면 한우 사골이 좋을까? 사골 세트하고 소고기하고 같이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예, 아파트에 다 왔고요. 주차장 샤대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네, 문 열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서울 이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받아, 이거 받아. 아니, 근데 찍어봐. 그럼 미안해. 사골하고 소고기하고 사골 좋아하시라고 꽃 사왔습니다. 국화에 우리 가지고. 테리가 예. 와우. 어? 안녕. 제리, 예. 제리 안녕. 채아리 안녕. 반갑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예. 미안. 예. 교인 집안이라 딱 보이네요. 그죠? 진짜가 보이고. 예. 아, 성당. 예. 꽃을 열잖아요. 네, 대박난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처음 대박난 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 클릭수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때 영상 뷰수가 50만 개 정도 되고 그때 신문기사도 나오셨죠. 약국 부여에서 운영하시잖아요. 예. 약국을 하시고다가 주식 업계 나오시게 됐는데 혹시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 정말 궁금하거든요. 또 연세도 70 정도 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를 사실상 하기 힘들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주식시장에서 이 험난한 이 주식시장에서 이 개미들이라든가 이런 그 소액 투자가들이 거의 다 털립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 다음에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많이 털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수십 년간 이렇게 보아왔고 주변에서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고통을 어느 정도는 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좀 헤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얼마든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배가망신 당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미력이나마 한번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도 처음에 시작했지, 뭐 유튜브 해가지고 무슨 뭐 돈 번다는 생각은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이런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1인 그 미디어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고 그런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좋은 기술적인 얘기도 많이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책도 좀 쓰고 결국은 편집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그 어떤 방송 송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무리 아니었는데 우리 딸이 그런 것도 잘해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우리 딸인데 한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대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는데요. 아, 전공이, 예.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 제가 편집이랑 이런 거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에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세요라고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 아버지가 먼저 얘기하셨어요. 아, 아버지가 네. 이 찍어보자. 제가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도와줄래? 이래서. 정말요? 그 제가- 유튜브 채널 올리니까 첫 영상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는가요? 첫 영상인 뭐 한 3, 4만 나왔었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속 있어가지고 한 50만 명까지도 본 영상. 제 아버지 채널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될 줄 몰랐는데요. 이 대박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뭐 3, 40년 이 주식 투자를 해왔죠. 뭐 지금은 개인 매매는 안 하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정말로 변화무쌍하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수십 년간 차트를 보시면은 외부의 변수가 첫째 1번이에요. 외부의 변수가 이제 미국 증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는 이제 중국 증시, 세 번째 변수는 일본 증시,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증시를 좀 따라가고 지금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증시 같은 것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예상을 했죠, 물론. 근데 중국에서 미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불안하니까 그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아시아 증시라든가 중국 증시에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저는 베트남하고 인도 증시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 돈은 그러면 어디에서 이제
동력을 좀 찾아야 되는데 국내적인 그 동력만 찾아가지고서는 주가가 위로 상방향을 틀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3,000포인트를 오락내락하는 그런 하나의 큰 줄거리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가고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미국 증시마저 지금 뭐 한 10%나 20% 이렇게 하락했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보나마나 뭐 엄청난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2,600 정도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런데 미국 증시가 화랑장세니까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서나마 버티고 이렇게 있었던 거지. 그래서 길게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상방향이죠. 상방향 가는데 한번 굴곡은 있을 것이다. 내년 3, 4분기? 2, 4분기부터는 정신을 좀 차려서 어느 정도 차트 모양새들이 다 꺾였어요, 지금. 그렇죠. 대형주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주들이 전부 꺾였잖아요. 네. 꺾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 꺾인 것을 보고 언제 그러면 반등하느냐 보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이 정도 타오르더라고. 이 많이 가면 2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타이밍이 내년 3, 4분, 2, 4분기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또 모멘텀이 만들어지니까 뭐 새로운 정부도 새로울 것이고 나올 것이고 또 모멘텀이 생기니까 그때는 미국 증시가 옆으로 횡보만 한다도 우리나라 증시는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모멘텀이 나와야 돼요. 모멘텀이. 저는 1997년과 28년을 주식시장 다 겪어봤는데 한 번도 위기가 10년, 11년, 12년마다 우리나라 큰 위기가 왔거든요. 그러죠. 그 위기가 올 때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으니까 사실 제가 실탄을 많이 준비했고 위기가 올 때 큰 돈 벌이겠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3월달에 거기 배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0년에 이제 IT 버블 꺼지는 것 같고 시장은 항상 조정과 폭등을 거치는데 미국 시장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 자산 열풍이라는 게 베트남과 인도야 이해가 된다고 그러지만 미국 시장은 정말 이해 안 되는 분야 중 하나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땅값이 올라간다는 거 사실은 학교 때 배웠던 경제학 이론이 전혀 안 통하거든요. 우리나라 출산 인구가 작년에 3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80살까지 아무도 안 죽었을 때 40만 자면 인구가 3,200만 명이 되거든요. 그 인구 절벽 시대가 오는데 땅값이 왜 올라가느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혀 이해 안 되고. 저도 사실은 이제 베트남 부동산이나 LA나 그다음에 캐나다 밴쿠버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고 투자도 좀 해보고 해봤거든요. 일본이라는 저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을 먼저 공부했고 일본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고점이라고 제가 5년 전부터 이야기했거든요. 일본을 먼저 공부한 사람은 부동산 시장이 망했다고 결론내려야 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영국 다 전 세계 현상이거든요. 전 제가 볼 때 빚을 내서 사야 되지는 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라고 이야기를 감히 못하겠습니다. 물론 두 채 세 채라고 그러면 파는 거 고려하겠지만 어차피 한 채만 가지고 일단 팔고 다른 데 아파트 사야 되는데 무의미하다. 그러지. 그러군요.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를 뭐 10채, 20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저 그런데 동의합니다. 문제지. 구조적 문제를 잡아야 구조적인 문제는 그건 뭐 내년 2022년에 3, 4분기 때 불꽃장 온다는 것이 결국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가고 삼성전자를 위시한 네. 그 여지껏 천대받았던 대형주 지수 관련주들이 한번 세게 반등을 할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정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주식은 어느 정도는 떨어지진 않고 횡보내지는 상승 방향으로 튼다고요. 트는데 그것보다는 한 번 더 부동산 쪽에 틀어 막아가지고 대단한 장이 연출되지 않겠느냐. 작년 3월 달에 큰 장 연출됐지. 네, 그 작년에 있던 2배 정도의 큰 장이 오지 않겠느냐. 그때 기회를 노린다 이 말씀이시죠? 네,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크린은 1년에 몇 분 안 치시죠? 잘 안 가요. 필드만 한 달에 2-3번 정도 가시고 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나가. 우리가 한 번씩